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과 선동 언론과 그리고 반군 시민단체가 총공세를 펴고 있는 이 기무사 문건 이 소동을 이것은 진행 중인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을 기무사의 무슨 내란 공범 정도로 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가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대표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군사비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훈령,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비밀누설 및 제14조 업무상 군사비밀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오늘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주로 군사기밀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폭로할 수가 있느냐. 더구나 정권적 뒷받침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적입니다. 여기에 군에서 누가 지금 정보를 흘리고 있느냐. 군은 비밀 음수를 선언하고 서약한 집단인데 어떻게 군대에서 외부로 이렇게 기밀 누설을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안검사의 영역이 되겠는데, 고발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군기밀보호라는 고차원의 입장에서 여기에 무슨 선언이라도 하나 나오고 입장 발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가 더 급한지 군대를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호한다는 것은 군의 직무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죠. 군의 존재 이유를 보호하는 것이죠. 김성태 대표는 이 사태의 발단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왜 기밀 누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김성태 대표가 이런 요지의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인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비난했다? 이건 조금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을 이어서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고, 이후에 2018년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2급 군사 비밀로 지정되어 있던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다. 군사기밀법에 따르면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지난 7월 20일보다 사흘 후인 23일에 이르러서 비로소 비밀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고, 임태훈 소장의 경우에는 기무사가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병력 4,800여 명, 특전사 1,400여 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것에 참다 못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 주셨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임 소장은 해당 기무요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무요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밀이 전달되는 과정은 명백히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임 소장의 경우 기무사가 탱크나 장갑차 등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에 더 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서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기획과 공작 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기문란은 물론 국가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혼란마저 가중시킬 우려와 위험성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장군들이 쩔쩔매며 대통령 앞에서 충성 경례나 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안절부절해야 하는 자괴감을 안겨주지 말기를 바란다. 하극상 쿠데타 비리 불신의 조직으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군 통수권자가 군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군을 망가뜨리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체제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선제적 무장해제에 나서더니 이제는 아예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 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 TF 통해서 혁신개혁한다더니 제도적으로 결국 거기서 거기인 것을 보면 TF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든지 둘 중 하나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 집단,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통해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주길 바란다. 기무사 별자리 몇 개 날리고 기무사 요원 1000여 명 줄인 게 마치 기무사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군 전체를 국민들에게 볼품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상당히 격한 표현이 많습니다. 군대를 범죄 집단으로 몰지 마라. 더구나 군 통수권자가 군을 보호해야 되는데 군을 눈치 보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군사기밀보호법이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언론을 검열하는 부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대장이 준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장이 없고 참모총장도 계급이 중장입니다. 별 3개죠. 그런데 준장이 언론 검열 부대의 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론 부대 전담 요원들은 언론사에 이것은 기사화가 안 된다는 통보를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무슨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아도 합니다.
평시에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 검열의 특징은 평시에 한다는 겁니다. 평화시에 하는데, 근데 군 부대의 출동 상황, 군의 조직, 그리고 군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모색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작전에 누가 죽었다든지 몇 명 죽었다는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는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언론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느냐 하면은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특수한 상황이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론도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으면은 정보기관, 수사기관, 보안관계, 안보관계의 수사기관 또는 부대장들이 언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프로 군인들이 만들어집니다. 눈치 보지 않고 프로 군인들, 전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사들입니다. 만들어지는데 오늘 한국에서는 군대가 이 언론과 정권에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흉한 모습입니다. 군대는 무력 집단입니다. 기관총도 갖고 있고 권총도 갖고 있고 대포도 갖고 있고 유도탄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루는 집단을 어떻게 이렇게 경멸할 수가 있습니까? 무섭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군인들은 입이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권한이 없으니까 얻어맞기만 할 것이다. 그것도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 넘으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폭발할 수. 고려 때 무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신이 나이 많은 장군을 실험시켜서 젊은 군인한테 졌다고 해서 그 나이 많은 장군의 뺨을 때리니까 그게 폭발해서 일어나는 게 정중분난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한 100년 동안 무신 지배체제로 갔습니다만은 무기를 든 군인을 화나게 하는 거, 무기를 든 군인을 경멸하는 거, 무기를 든 군인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철창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호랑이를 화나게 하면은 나중에 철창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중자애해야 할 때입니다. 그나마 전시에는 군인이 국민을 지키지만 평화시에는 국민이 군인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여당이 안 지키니까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자유한국당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